안녕하세요. 유정아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합병이나 분할 같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마트 다들 아시죠? 이마트가 지금은 별도 법인인데 원래는 신세계 법인의 하나의 사업부였습니다. 이 이마트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가 신세계로부터 이제 별도 법인으로 떨어져 나오기 전 2006년도에 신세계가 월마트를 인수합니다. 이 월마트는 당시 이제 세계 1위 유통회사였는데요. 국내에 진출을 했다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8년 만에 사업을 철수하게 됩니다. 이때 월마트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신세계에 주식을 다 팔고 갔는데요. 이때 신세계가 월마트의 주식을 8,250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인수했던 이 월마트를 합병을 하게 되는데요. 인수는 주식을 단순히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합병은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신세계가 월마트를 2008년도에 합병을 하면서 이 이마트 사업 부문에 월마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세금을 다 내고 합병을 했다면은 월마트는 거의 60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내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60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합병 당시에는 내지 않고 과세를 이연시키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합병을 이행을 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월마트는 그 600억 원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신세계 법인에 합쳐진 겁니다. 세금 규모가 상당히 크죠. 이렇게 대기업들 간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금액 단위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병을 할 때는 당연히 자문사들이 들어와서 자문을 하게 되고요. 이때도 신세계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러다가 2011년 5월에 이마트 사업 부문이 별도 법인으로 분할이 됩니다. 합병과 마찬가지로 이 분할도 구조조정의 하나의 종류인데요. 이 분할을 하면서 신세계의 마트 사업 부문을 맡고 있던 이마트가 별도의 법인으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마트 사업 부문 안에는 2008년도 때 합병을 했던 월마트가 포함되어 있겠죠. 2008년도 당시에 합병을 했던 월마트를 포함한 이마트 사업 부문 전체가 분할로 떨어져 나옵니다. 당연히 이 분할을 할 때도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을 시켜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방식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만약에 이때 분할을 함에 따라 몇백억, 몇천억에 달하는 세금이 만약에 추징이 된다면 뭐 다른 방법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분할을 한 거고요. 이 분할을 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2015년 5월에 신세계 법인의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당시에 국세청 조사 4국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국세청에서는 합병 당시에 그 요건을 충족시킨 거는 문제가 없다고 봤어요. 근데 이 합병 당시에 이연시킨 그때 당시에 내지 않았던 그 600억 정도가 이 이마트 사업 부문이 분할을 하면서 문제가 됐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국세청은 이 600억 원에 가산세까지 포함을 해서 총 850억 정도를 추징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갑자기 2015년도에 신세계 법인에 추징이 된 거예요. 완전 뒤집혀졌겠죠. 실제로 이 합병 당시에 세금을 내지 않았던 이 600억은 법에는 처분 시점에 내도록 되어 있어요. 국세청은 이마트 사업 부문이 2011년도에 분할을 할 때 이 월마트가 처분됐다고 본 것이고요. 그래서 850억 원을 추징을 한 겁니다. 근데 분할을 할 당시에 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 자문을 당연히 했을 건데 이게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분할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국세청이 와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그래서 신세계는 일단은 세금을 내고 불복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쟁점은 이마트 사업부문이 분할을 할 당시에 기존에 월마트를 합병했던 이 사업부문이 처분된 건지 아니면 처분되지 않고 그대로 승계가 된 건지, 쟁점은 이 두 가지입니다. 법에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과세를 해라 이런 규정도 나와 있고, 분할을 할 때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분할을 할 경우에는 처분이 아니라 승계를 하는 것이다 이런 요건도 나와 있었어요. 두 요건이 사실상 충돌이 된 건데 신세계에서는 이 승계를 하는 부분이라고 봤고 국세청은 처분한 거라고 봐서 세금을 때린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조세심판원에서는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국세청이 주장한 기존의 월마트 사업 부문을 처분한 거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법인세를 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신세계에서는 당연히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했겠죠.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들어갑니다. 행정소송에서 2019년에 판결이 나왔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줍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 아마 이 사건은 좀 지켜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2018년도 당시 합병할 당시랑은 법이 완전히 바뀌어서 합병을 했다가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걸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세를 여전히 이연시켜주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고 국세청은 처분한 거다. 신세계 쪽에서는 아니다, 승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보면 법이 항상 명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법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경제활동을 법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모호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해석하거나 적용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문사에 자문을 꼭 구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